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KB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강의는 먼저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KB국민은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회사 분석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점적으로 각 항목별로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금융, 특히 은행 산업의 특징과 이슈, 그리고 추진 전략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뒷부분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구체화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의 특징과 마켓의 이슈, 추진 전략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업을 분석하실 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요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 은행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편중된 사업 구조라는 특징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이제 은행들이 이러한 좀 편중된 사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이런 수익 자체가 이런 예대 마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이 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 우위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고객 중심 경영이라든지 경영의 효율화라든지 건전성의 강화라든지 등등등 은행 산업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셔야 향후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은행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상당수의 지원자분들께서 뭐 개인금융이든 기업금융이든 행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금 수신 및 지급 그리고 뭐 송금이라든지 여신 업무 등을 진행을 하고요. 이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라든지 대출 상담이라든지 심사 그리고 기업의 어떠한 예적금 고객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직무 역량 관점으로는 아무래도 경제라든지 뭐 이런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금융 동아리라든지 뭐 공모전이라든지 뭐 인턴십이라든지 등등등과 관련된 직무 역량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직무 역량 외에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업력, 그다음에 뭐 고객 지향 능력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강점도 갖춰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역량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원자들이 반드시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공통적으로 회원에게 요구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잡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과 직무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 몇 가지 시사점이 나옵니다. 먼저 청렴하고 정직한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현장 그리고 지역, 이 고객 맞춤형 인재를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인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물론 본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이제 본부 단위에서도 근무를 하겠지만 그 각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그 점포를 슬림화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한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 같은 사람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좀 인성적 측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이해, 말 그대로 계속해서 금융업이 발전하고 있고 그 숙지해야 되는 상품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 분석을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초까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회사 분석을 위해서는 KB에 대한 비전과 미션, 그리고 사업 전략, 그다음에 인사 철학, 그리고 KB의 밸류, 그리고 CEO의 강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분석의 결과물로서 나의 비전과 내가 어떤 역량을 그리고 나의 어떤 인성을 강조해야 될 것인지 도출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제시하는 KB의 비전과 KB의 미션, 사업 전략과 인사 철학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과연 KB국민은행이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강조하고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연관지어서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미션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럼 자기소개서에 나의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그러한 비전의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린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좀 일관성 있게 연결되면서 내가 행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과 아이디어,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화함으로써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KB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KB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일관성을 강조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도 이러한 큰 예시들을 참고하시면서 본인만의 어떠한 아이디어와 역할로서 과연 KB가 추구하는 그 비전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구체화 한번 해보신다면 자기소개서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KB의 인재상 인성적 측면이라고 보여지겠죠. 고객 지향이라든지 자율과 책임, 적극적 사고와 행동, 다양한 가치 존중인데 형식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인재상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는 그 인재상과 관련된 가치관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요. 핵심 가치도 굉장히 유사하게 인재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에게 당장 전문성을 요구한다기보다도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KB국민은행의 인사팀에서 지난 수년 동안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 해결 경험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맞춤형, 그다음에 지역 밀착형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에 지원을 하실 때 이 금융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이제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금융과 관련된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되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압박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각오는 다지셔야 되겠죠. 은행 지식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한 이해 다 좋은데 너무 지식적인 부분만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금융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소서 작성 시 또 포기해서 안 되겠죠.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채용 과정에서 이런 공정하고 투명한 그러한 채용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이 필기 전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자소서를 굉장히 또 가볍게 쓸 수도 있는데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같이 한번 써주셔야 되겠죠. 자, 회사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 분석을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이제 채용 공고가 다시 게시가 되면 일부 항목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미리미리 관련된 질문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항목들을 보면 일단은 귀하가 가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학창 시절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썼던 내용이 아닌 그런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뒷부분부터 살펴보고 거꾸로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고 증명하고 각인시키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의 분석 방법은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경험을 선택할 때도 이 목적성이 공익에 가깝고 당위성이 낮은 경험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행동 노력으로 드러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질문. KB국민은행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귀하를 채용해야 된 이유가 뭐냐?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은행 중에서도 왜 꼭 KB국민은행이어야 하느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느냐, 굉장히 도발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지원 동기 항목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항목입니다. 직업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조직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직무 역량, 기반 역량,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3C 그리고 매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키워드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타 항목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핵심 가치와 인재상 활용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미 타 항목에서 인재상과 관련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도 인재상과 연관돼서 꼭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증명하는 단계, 그리고 키워드를 각인하는 단계는 이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2000바이트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은 상대적으로 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번 채용 공고가 새롭게 게시되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글자 수도 좀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약 40% 그리고 채용되어야 하는 이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로 강조하는 게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원 동기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KB의 적합 사례, 이 부분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KB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채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KB국민은행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 행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합하다. 그리고 과거에 나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과를 냈다라는 걸 증명하시면 이 안정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직업관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 본질에 대한 지원자의 고민이 좀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셋째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회사의 비전이 일맥상통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많이 담아주시는 게 좋겠죠. 은행 산업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어떠한 사례를 봤을 때 내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어떠한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혹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강점이 더 발휘될 것이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신다면 안정적으로 직업관이라는 부분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 회사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KB와 직접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지점을 방문해 본다든지 상품에 가입을 해본다든지 채용 설명회를 간다든지 현직자를 인터뷰한다든지 등등등, 이것도 간접 경험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급적 직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KB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예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샘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상시에 어떠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KB가 이런 회사라는 것을,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호기심을 갖고 지켜봤다. 이 호기심을 내가 직접 어떠한 현장에 방문해 보고 아니면 상품에 가입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이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KB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추측, 느낌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기보다도 호기심을 확신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경험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목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신년사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목표 외에 정량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개인의 목표로 좀 제시하면 더 좋겠죠. 뭐 KB국민은행 인당 예수금이라든지 인당 대출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라든지 얼마든지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로얄티적인 부분을 담아내면 좋고요. 이 채용 이유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KB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그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직무 수행 내용에 나와 있는 역할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필요 지식이라든지 필요 기술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무 기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들을 뽑으셔가지고 증명을 하신다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 항목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 스킬 경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습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쌓았는지도 강조하면서 기술을 할 수 있겠죠. 강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를 합니다. 혹은 뭐 분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순하게 내가 뭐 어떤 분석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인의 노하우, 즉 내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좀 구체적인 노하우를 성과와 함께 드러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원인 파악과 그다음에 적절한 자원 관리 등을 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적극적인 도전 의식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뭐 일반적인 도전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도전을 얘기할 때 실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도전 경험을 그대로 복붙하지 마시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도전했던 경험 중에서도 이렇게 실천을 위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행력을 강조했던 그러한 소재와 행동 노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도전 및 열정 가능하고요. 본인이 달성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실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으셔야 되겠죠. 구성적 측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중요한 마음가짐과 그 이유를 먼저 제시하시고 그리고 상황과 역할이라는 생각, 행동, 결과, 깨달음 요약하는 순서대로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지만 실행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라고 먼저 두 가지 문단을 적으시고요. 내가 어떤 경험,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높은 목표도 잡았지만 장애물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실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냈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구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구성 외에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 방법이 무조건 베스트라기보다도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협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방향이 정해지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고 뭐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우리 KB의 강점이었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개인은 약하지만 팀은 강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부서의 일이니까 우리 계열사의 일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부터 변하자. 그리고 앞장서자. 뭐 이런 식으로 한 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작성을 하실 때 뭐 여러 소재들이 있겠지만 그 소재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팀워크, 주인의식, 그리고 핵심 가치, 다양한 가치 존중 등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강조했던 뭐 이러한 신년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주변 팀원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소통하는 그러한 키워드도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제 팀원 및 그 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행동으로 옮긴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성적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갈식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생각과 행동의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그 생각 단계에서는 내 역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서서 우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제시하시고 주변 팀원들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공유한다든지 자발적으로 기여한다든지 뭐 희생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담아주신다면 충분히 이 항목에서 적절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러한 구성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성 방법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씩 문단으로 먼저 이 소통과 협업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과 역할, 생각과 행동, 그다음에 성과 및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소제목으로 나누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강조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귀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약수래라 라고 나와 있네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키워드 하나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가치관적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가급적이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뭐 이렇게 기재하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적이고 당위성이 높은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하실 때는 공적이고 그다음에 당위성이 좀 낮은 경험을 선택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목에서는 그거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하겠습니다.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의 장단점 항목과도 유사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응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자 수를 좀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하우 및 성과 중심으로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소제목은 제시해 주시되 글자 수의 압박을 받으신다면 소제목은 뭐 생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제목을 쓰시고 두 갈씩을 쓰시고 경험의 개요, 그다음에 특정 상황을 제시하시고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강조 키워드에 부합한 행동 노력, 그리고 성과를 보여주거나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대인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저는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뭐 작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잘 지켰을 때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한 신뢰가 제가 어떤 팀 활동을 할 때 좀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정직이다. 그 이유는 정직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떳떳하고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화의 학창 시절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본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약수래라.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있는 항목과 유사하게 가치관, 인성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응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키워드,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키워드를 먼저 잡으시고 그 키워드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발휘했던 경험 그리고 그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통해 평가자에게 전달할 키워드를 선정하는 단계인데 뭐 여기 나와 있는 직무 역량, 기반 역량, 인성, 로열티가 있지만 특히 인성과 이 로열티 중 특히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키워드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때 나는 뭐 어떠한 키워드 A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장 과정처럼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본인이 과거 좋지 않았던 그러한 뭐 실패를 얻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강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별명을 뭐 여기서 이야기하셔도 되겠죠. 중요한 건 구성적인 표현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키워드를 뭘로 잡는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상이나 아니면 핵심 가치 그 중에서
다른 항목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항목들을 찝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 마찬가지로 이 항목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소개 제목과 두 갈씩 그리고 단점 및 단점을 위한 부정적 결과를 요약하고 극복 노력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런 항목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항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도 좋고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례 분석,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진정한 고객 서비스다. 이런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객 지향 마인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평가 지표를 확인하시고 KB국민은행이 평상시에 이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서 강조했던 그런 신문 기사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유사한 맥락에서 보여주시는 게 안정적인 방법은 맞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철학을 보여주는 게 나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생각을 담으셔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제목과 함께 두 갈씩으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왜 중요하다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혹은 이걸 깨달았던 어떤 사례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본인이 나중에 또 좀 발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KB국민은행 산업과 기업 직무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채용 공고상의 항목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시기에 일부 항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같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좀 응용하셔서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